빅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빅원입니다. 오늘은 이 민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남들은 되게 잘 잡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민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조과가 그렇게 좋지 않거나 내지는 민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밑걸림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되게 좀 까다롭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3가지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민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캐스팅이 중요한데, 우선 내가 사용하는 이 민호가 이 웨이트가 어떤 형태인지를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일전에 뭐 리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웨이트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죠. 예. 이런 형태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메가베스 같은 경우나 지금 요 루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마그네틱이 있거든요. 예, 마그네틱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자석이 이 웨이트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라인이 있고, 그죠? 지금 얘도 자석이 지금 잡고 있어서 웨이트가 지금 여기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근데 캐스팅을 할 때 이렇게 웨이트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얘 웨이트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지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다가 뭐 방향을 튼다든지 갑자기 뒤뚱거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민호로 캐스팅을 하실 때 특히 이렇게 앞에 마그네틱 자석으로 웨이트를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민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꼭 이 웨이트가 캐스팅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뒤쪽으로 좀 보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민호 영상이나 뭐 일본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캐스팅을 하기 전에 민호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요. 로드로 한 바퀴 탁 이렇게 탁 돌려요. 근데 그거는 뭐 괜히 뭐 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웨이트가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루어를 한 바퀴 탁 돌리면서 이 웨이트를 뒤쪽으로 보내는 거죠. 한 바퀴 탁 돌리고 그리고 이제 캐스팅을 하고 이제 이런 형태예요. 그게 이제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. 그래서 요 웨이트 부분을 꼭 한번 이 꼬리 쪽으로 옮겨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 꼭 이제 한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캐스팅을 하는 방법은 뭐 오버핸드로 하든 뭐 사이드 캐스팅으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, 기본적으로는 이 민호가 캐스팅이 되고 나서 착수가 딱 되잖아요. 캐스팅하고 착수가 딱 돼요. 그런 다음에 바로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.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, 이 상대적으로 오버핸드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 슬랙 라인, 이 여유줄이 더 많이 풀리게끔 되어 있어요. 아무래도. 이 사이드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옆으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똑같이 뭐 20m를 캐스팅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오버핸드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 놓는 시점을 조금만이라도 빨리 이 캐스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 탄도가 이렇게 높이 그려지거든요. 이왕이면 조금 이제 슬랙 라인이 조금 덜 생기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20m를 캐스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슬랙 라인이 한 3m 정도만 더 생기고 어떤 사람은 1m가 더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1m가 슬랙 라인이 생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한 바퀴나 한 바퀴 반만 딱 감아도 바로 이제 액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죠. 근데 뭐 3m, 4m가 만약에 이 여유 라인이 더 풀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6바퀴, 7바퀴를 릴을 감아야 이제 이게 딱 팽팽하게 슬랙 라인이 다 이제 회수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. 반응이 좀 느릴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하실 때는 이제 오버핸드보다는 좀 사이드 캐스팅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착수가 되는 시점에서 이 릴의 어떤 이 착수 서밍을 한 반 템포 정도를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. 그래서 이제 이 슬랙 라인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
루어에 이제 선택이 있어요. 두 번째로. 보통 이제 지금 이제 겨울에 어떤 저수온기에서 지금 이제 봄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미노우가 굉장히 좀 강력한 또 루어인데, 요거는 지금 플로팅 타입이고요. 요거는 서스펜드 타입이에요. 저수온기 때는 아무래도 이 서스펜드 타입이 더 유리해요. 예. 이 서스펜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 잠행을 하고 나서 그 수심대나 그런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더 베스들한테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어필이 되는 거죠.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, 그죠? 베스의 어떤 시야에서 좀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, 예,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서스펜드 타입이 조금 더 이 조과적인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플로팅보다는 이 서스펜드 타입을 저수온기 때는 사용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.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서스펜드밖에 없다.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편납을 붙여서, 예, 배 부분에다가 편납을 붙여서 이게 플로팅이지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수심대를 유지하게 만드는 서스펜드로 이렇게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예, 물론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. 근데 좀 초보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일단 여기 편납 붙이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편납의 무게 그리고 이제 위치 이거 잘못 붙이면 원래 얘 루어가 갖고 있는 이런 액션이나 이런 부분이 좀 틀어지거나 깨질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편납 붙이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이게 노하우가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고,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, 이 트래블 훅 있잖아요. 3개가 보통 이렇게 달려있죠. 110mm 같은 경우에. 이 트래블 훅의 무게를 조금 더 이제 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편납을 사용을 하실 때 보면,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편납을 쿠킹 오일 말듯이 동그랗게 말아서 여기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. 이 몸체에다가 직접 붙이시지 마시고요. 예. 그래서 그렇게 말아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. 그렇게 무게 튜닝을 하셔도 되고, 아니면 더 이제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훅 사이즈를 한 호수를 더 업그레이드, 그러니까 좀 더 무겁게 해서 3개를 교체를 하시면 돼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. 자, 보시면 요게 그 8호 사이즈거든요. 트래블 훅이거든요. 무게를 재보면 0.36이 나와요. 그리고 요게 한 호수 위에 더 무거운 거, 예, 0.57이 나오죠. 그리고 요거 또 위에 한 호수, 예, 0.76이 나와요. 그러니까 지금 각 호수별로 0.2g씩 이게 무거워지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0.2g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3개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뭐 0.6g 정도, 0.7g 정도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 플로팅이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슬로우 플로팅이나 서스펜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. 예. 지금 비교를 해볼까요? 이게 플로팅이에요. 플로팅은 요게 지금 한 14.6 정도가 나오고요. 무게가. 요게 서스펜드라고 했죠? 얘가 더 무거워요. 16.7이에요. 그러니까 대략 한 1.67g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. 이 두 개를. 근데 아까 이 훅을 0.2g씩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통해서 한 0.7g 정도를 더 추가를 시켜주시면 최소한 얘가 이 플로팅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슬로우 플로팅 정도로 만들 수가 있죠. 예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간단합니다. 뭐 이런 그 오링 이렇게 교체하는 있죠. 요걸로 그냥 이렇게 꽂고서 돌려주시면 그냥 바로 빠지니까, 이런 거 뭐 비싸지도 않으니까요. 이런 거 하나 사셔서
트래블 훅을 한 호수 더 큰 걸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이 액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. 보통 이제 뭐 액션을 주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킹 액션, 뭐 제일 뭐 이제 미노우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 로드웍인데, 뭐 저킹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이렇게 4번을 할 수도 있고, 그죠? 3번을 할 수도 있고, 2번을 할 수도 있고, 1번. 이 저킹의 어떤 이 숫자, 뭐 이건 내가 원하는 그 패턴대로 이제 저킹을 이제 주는데, 이제 이 저킹을 준 이후에 이제 꼭 이제 그 스테이를 가져가잖아요. 근데 이 저킹을 주는 횟수와 스테이의 이 간격,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내가 패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한 번 쳤다가 스테이하고, 또 뭐 2번 쳤다가 스테이하고, 너무 이렇게 이 저킹의 횟수,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랜덤하게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, 예를 들어서 뭐 3번 스테이, 2번 스테이, 3번 스테이, 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트위칭으로 2번씩 뭐 이렇게 한다든지, 이런 어떤 나만의 어떤 이런 패턴,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하셔서 캐스팅을 하고 나서 그 정한 패턴대로 똑같이 액션을 가져가는 거죠. 여기 캐스팅을 했을 때는 한 번씩만 하고, 여기 캐스팅을 했을 때는 뭐 한 번 했다가 2번 했다가 하고, 이런 식으로 너무 캐스팅에 따라서 액션을 중구난방으로 하시는 거는 그닥 이렇게 좀 좋은 이 운영법이 아니거든요. 그게 또 왜 그러냐면, 어떤 상황에서 입질이 들어왔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. 리트리브를 하고 스테이를 줬을 때 뭐 이게 입질이 들어오는 건지, 아니면 저킹 이 다트 액션을 주고 나서 바이트가 들어왔는지,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바이트가 들어왔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패턴에 맞게 어느 정도 이 강한 저킹을 줬을 때보다 뭐 약간의 이런 트위칭을 줬을 때 뭐 액션이 들어왔다, 아니면 뭐 스테이, 무조건 액션 주고 스테이를 준 상태에서 무조건 바이트가 들어온다,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내가 거기 패턴에 맞춰서 이제 그 액션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어떤 상황에서 그 바이트가 들어오는지 꼭 기억을 하시고, 그리고 또 이 어떤 저킹과 스테이, 이런 이제 패턴,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드시는 거,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,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이제 액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일단 미노우를 좀 믿고, 충분히 이제 이걸로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뭐 믿음, 그리고 또 약간의 뭐 어떤 자신감,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이제 뭐 밑걸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. 어차피 얘가, 이 미노우가 갖고 있는 자맹 깊이가 있잖아요. 어차피 그 자맹 깊이 더 이상으로는 안 들어가요. 왜냐면 이 립의 각도, 그리고 이 라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수평하게 돼도, 얘가 계속 자맹하게 되면 라인이 이렇게 위로 이제 각도가 점점 되잖아요. 이렇게 이제 90도 이상 됐을 때는 더 이상 얘가 들어가질 않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심이 뭐 1m밖에 안 되는데 2m가 들어가는 미노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는 밑걸림이 생길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심대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, 미노우를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할지, 그런 부분들만 조금 이제 노하우만 조금 생기시면 미노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크게 문제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, 일단 그 뭐 밑걸림이나 이런 거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, 수심 체크 같은 거, 몇 메타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꼭 잘 체크를 하시면 밑걸림이나 이런 부분들 현저하게 뭐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갖고, 그리고 또 이제 오래 좀 사용을 하세요. 뭐 한 20-30분 잠깐 사용하고서 미노우 안 나온다 이러지 마시고, 어느 정도는 좀 뭐 1시간, 2시간 이렇게 좀 미노우를 좀 이렇게 오래 좀 사용을 하세요. 그렇게 하다 보면
이제 뭐 액션적인 거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캐스팅적인 거,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 이제 거기에 그런 하나하나가 이제 다 조과적인 그런 부분들로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노우를 믿고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미노우로 잘 안 잡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빅원이었습니다.